안녕하세요. 황태환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방송은 수명과 관련되어서입니다. 평균 수명, 보통 수명.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간혹 의료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의사들 중에서도 평균 수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40살이었다. 네. 지금 그 보고 있는 캡처 화면이 수년 전에 JTBC 이렇게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방송된 화면을 캡처한 거고요. 원시 시대,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아니라 원시 시대에도 보통 수명은 한 70세에서 80세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이유와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 건강 수명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숫자로 적어놓은 64.4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73.1세는 세계의 건강 수명이고요. 그럼 지금 현재 숫자로만 얘기하면 건강 수명은 오히려 세계 건강 수명보다 약 9년이나 짧은 편이거든요.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방송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의료 전문가, 의사들도 일부 의사들 중에서는 평균 수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책이 의사가 쓴 책인데요. 그럼 거기서도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세 수준으로 짧았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세를 넘어가면서 새롭게 발생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평균 수명은 평균입니다. 과거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세라고 해가지고 40세만 넘으면 대부분 죽는 게 아니라 평균 수명은 말 그대로 평균. 그러니까 예를 들면 0하고 80의 평균은 40인 거죠. 그러니까 0세 죽는 사람과 80세 죽는 사람 두 사람의 평균 수명하면 40세인 것처럼요. 그럼 과거에는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약탈, 위생이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출생 직후라든지 어려서 죽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평균이 낮아진 것이고요. 그러면 평균 수명보다는 보통 수명,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나이대 보통 수명이 오히려 기대 수명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캡처 화면들은 제가 처음에서도 얘기 드렸었던 수년 전에 방송된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도 이와 관련된 방송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다 찾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시 시대인 평균 수명은 한 21세에서 37세,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님 아주 어린 나이에 죽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평균 수명은 꽤 적죠, 지금에 비해서. 하지만 보통 이제 어려서 이제 안 죽고 계속 이렇게 잘 크면 7, 80세까지 생존했다는 게 이렇게 지금까지 밝혀진 의학적인 근거이고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위생이라든지 영양 상태의 개선입니다. 보릿고개. 저도 솔직히 학교에서 배우기만 배웠지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많은 이제 40대 거의 후반쯤에 가까운데요. 당연히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대부분 분들도 보릿고개는 그냥 책에서만 봤지 저걸 직접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조상들 아니면 다른 이제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었죠. 그럼 그 아래 있는 책이 그 히포크라시라는 의학 건강 서적입니다. 저 책은 건강에 관심 있으시면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거기서도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 그 부분만 한번 보면요. 지난 200여 년에 걸쳐 건강과 기대 수명 면에서 보인 주된 발전은 현대의학 덕분이 아니라 깨끗한 물 공급이라든지 상하수도 분리, 충분한 식량 확보, 정쟁 억제 등 공중보건과 정치 및 산업의 성취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건강 수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 건강 수명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평균 수명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를 나타낸다면 건강 수명은 실제로 건강하게 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건강 지표로 수명의 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평균 수명보다는 그러니까 단순히 양보다는 오히려 수명의 질인 건강 수명이 훨씬 중요하게 인용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통계 자료들은 우리나라 통계청이라든지 아니면 WHO에서 발표된 자료를 제가 이제 찾아서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동년끼리는 없었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2012년, 14년, 16년, 18년 안타깝게 가면 갈수록 건강 수명이 줄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65.7세, 2014년에는 65.2세, 2016년에는 64.9세, 2018년에는 64.4세. 대신 세계 건강 수명은 2010년에는 70.9세, 그리고 2019년에는 73.1세로요. 그럼 우리나라가 건강 수명이 감소하고 있고 오히려 세계 건강 수명보다 거의 9년 가까이 짧은 원인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약물 복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아래 보고 있는 캡처 화면이 최근 아산병원에 있는 노년내과 교수가 이렇게 촬영한 유튜브 방송을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요. 거기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뭐 책 관련된 책들도 보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무척 많은 양을 먹고 있는 다약제 장기 복용이 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게 이렇게 노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돌전 아기들부터 그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주로 이제 감기 이유죠. 뭐 열이 나거든, 감기든 여러 호흡기 질환으로 정말 여러 약제들을 거의 뭐 수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 복용하는 것들을 저는 꽤 오래 뭐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노년내과 방송 이제 교수님이고 이제 주로 이제 노인들의 다약제 복용인데 그게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아이들한테도 다약제 복용하면 똑같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이렇게 줄이면 이제 건강에 해를 끼치니까 입원 및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의원에서 이렇게 저희 한의원에 진료 받으러 온 대부분 아이들은 당연히 계속 병원 약을 먹다가 건강이 좋지 않고 또 마찬가지 이제 자주 입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한의원까지 진료 받으러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러 가지 약물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복용하면 어른들은 치매, 그러니까 결국 뇌 발달, 뇌 기능에도 해를 끼친다 그 뜻인데요. 그러면 어른들은 치매 말고도 이제 소아청소년에게서는 자폐라든지 ADHD라든지 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한의원에서 저는 이제 뭐 자폐, ADHD, 뭐 틱 이렇게 진료도 똑같이 많이 그런 아이들을 진료를 보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소개드린 유튜브 방송입니다. 약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약의 진실, 내과 의사의 고백이라고 해서 저 유튜브 방송도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양리학 첫 페이지에 이 말이 항상 나와요. 모든 약은 독이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어르신들 다약제 복용에 대해서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다약제 복용의 심각성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면요. 이 책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책 내용 중에서 한국인은 무척 많은 약을 먹습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남용, 가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의 방송에서는 이제 노년들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주로 소아청소년 진료보기이기 때문에 노년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주 어린 애기들, 돌도 안 된 어린 애기들, 아니면 돌전후 아주 어린 애기들이 정말 약을 최소 4-5가지에서 6, 7가지 한 번에 그리고 그런 약들을 거의 뭐 1년에 절반 가까이 꽤 오랫동안 남용, 과용하고 있는 것을 정말 거의 한 10수년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정확한 통계가 있지는 않지만 한 해 약물 부작용 사례만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는 당연히 약물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미국은 연간 10만 명, 영국은 1만 명, 일본은 1000명 정도가 매년 약물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기서 얘기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게 과연 국민들이 민감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도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처럼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특히 사망까지 이르는 사례도 꼭 조금 통계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 민감해 한다는 게 병원이라든지 제약회사들에게 뭐 민감해서 발표가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수명은 말 그대로 평균입니다. 오히려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강 수명은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명이 건강 수명이 증가하는 것과 반대인 현실이죠. 그리고 그 차이가 8개월이 아니라 거의 9년이나 짧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도 보여준 통계 자료. 네. 오히려 2018년 우리나라 건강 수명은 64세, 64.4세인데요. 지금 현재 세계 건강 수명은 계속 가면 갈수록 증가해서 73.1세. 이전까지 감기, 비염, 기타 여러 등등의 이유로 여러 약물들을 자주 복용했었다면 앞으로는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항생제를 포함해 다약제 장기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제가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 정말 항상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즘에서는 한의원에서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도 이렇게 짜먹는 시럽 형식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렴하면서도 복용이 간편한 감기약부터 소화제, 통증약들 여러 약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약들을 쉽게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